오늘은 얼마 전에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투자를 추천을 받았는데 괜찮은 거냐, 이거 해도 되는 거냐, 이런 문의를 받아서 오픈 채팅방이나 주식 리딩방에서 많이 올라온대요. 확인을 하고 한 5분도 안 돼서 결론을 내렸지. 개인적으로는 좀 이상한데 나라면 안 할 것 같다, 함부로 투자하면 좋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갔어요. 그게 이미 한 달도 넘은 일인데, 이제 우리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굳이 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했는데, 그 이후에도 누가 또 물어보고, 그리고 뭐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서도 좀 질문글이 올라오는 걸 보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좀 노출이 돼 있나 보다 해서 제대로 알아봐서 알려주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고, 이게 뭐 결론이 뭐 사기다,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내가 봤을 때 이상한 부분, 그리고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을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 회사의 홈페이지를 처음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어요. 회사 이름, 그리고 메뉴들 쭉 있고, 글로벌 자산관리의 시작 이렇게 써져 있고, 뭐 이달의 인기 펀드 해서 배당금이 월 평균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월 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인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2024년 수익률 현황, 평범한 이제 홈페이지죠.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상함을 느끼긴 어려워요. 쭉 내려가 보면은 뭐 애널리스트 서베이도 있고, 숫자로 보는 땡땡 펀드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부분에 내가 깜짝 놀랐어. 전 세계 18개국의 운용 자산이 무려 162조 원, 임직원 수 1672명에 34년이 된 회사야. 그럼 왜 깜짝 놀랐을까? 이런 회사를 내가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회사인데 왜 몰랐지? 그런데 내가 왜 5분 만에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 홈페이지엔 써져 있지 않지만 이 펀드를 누가 만들었냐라고 오픈 채팅방에서 얘기를 하냐면, 앨런 그린스펀이 만든 펀드라는 거야. 앨런 그린스펀이 누구예요? 1990년대에 미국 FRB 의장이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벤 버냉키 이전의 의장이었고 무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만든 펀드고 34년 됐고 운용자산이 162조 원인데 왜 홈페이지가 한글 홈페이지지? 이게 제일 이상했어. 구글에 쳐봐도 영어로 된 홈페이지가 없어. 전 세계 18개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회사인데 홈페이지가 하나밖에 없어. 한글로 된 홈페이지. 여기서부터 딱 접었어요, 저는. 이상하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계속 누가 물어보니까 그래,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 하나하나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죠. 이게 이 펀드를 추천하는 블로그예요. 여기 보면 내돈내산에서 저축형 인컴 펀드 후기, 그리고 순자산이 4조 원을 돌파한 저축형 인컴 펀드, 해외 펀드의 매력과 장점, 이런 이제 블로그 글이 있고, 그리고 이런 기사들도 있어. 알타 펀드의 성장세 과연 어디까지? 한국 증시 서학개미들도 알타 펀드의 뭐 저축형 인컴 펀드로 자금 몰린다, 뭐 등등. 근데 이 화면이 어디 같아요? 네이버 화면이에요, 뉴스 화면. 그래서 사람들한테 봐라, 이렇게 블로그도 있고 네이버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냐, 유튜브에도 홍보 영상이 있고. 그런데 보자마자 좀 이상했어. 이 블로그와 뉴스 글이,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두껍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볼드체가 어디에 표시가 돼요? 내가 검색한 키워드가 두껍게 설정이 돼. 그렇다면 두꺼운 글자가 이렇게 보이려면 그게 다 같은 단어들이어야 돼. 왜냐면 내가 검색해서 나온 결과로 표시를 해준 거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증시 이렇게 돼 있잖아. 뭐 서학개미, 그럼 서학개미만 다 두꺼운 글씨로 돼야 돼. 그럼 이 말은 뭘까? 이 페이지가 편집됐다는 소리예요. 만든 페이지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찾아봤지. 저런 내용은 어디에만 있냐? 아까 보여줬던 블로그에만 있어. 이 내용 똑같잖아. 이 내용을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 전혀 안 나와요. 두껍게 칠해진 볼드로 되어 있는 이 키워드들이 하나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각의 디지털 타임스니 이투데이니 각각의 언론사 사이트에 가서 검색을 해봐도 저런 내용의 뉴스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이 페이지 자체가 편집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추천을 받을 때 이걸 보여주잖아. 이런 블로그에도 올라와 있고 네이버 뉴스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다. 그리고 나무위키, 위키피디아에도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위키는 지워졌어.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왜 블로그와 뉴스를 편집했을까? 뱅가드 하면 어떤 회사야?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자산 운용사잖아. 처음 보는 회사인데 뱅가드랑 비슷하다고? 좀 이상하지. 그런데 우리가 왜 모르냐고.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유튜브에도 이런 영상이 올라와 있어. 지금은 한 달 전에 찾아봤을 때는 그래도 한두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저축형 인컴 펀드를 홍보하는 영상 딱 하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노후 걱정 없습니다. 매달 월세처럼 배당받는 현실적인 방법. 국내 1위 땡땡 에셋 자산운용본부장. 댓글에 보면은 펀드 매니저를 모시고 촬영을 진행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썸네일이 뭐가 이상해? 어떤 부분이 이상해? 24년만 가능하다? 틀린 그림 찾기 하나 발견했네. 일단 제일 먼저 이상했던 게 이거야. 국내 1위의 땡땡 에셋 자산운용. 어디야 국내 1위? 미래에셋이잖아. 그걸 왜 숨겨?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1위 미래에셋인 거 모르는 사람 있어? 규모로 보면 이제 미래에셋이랑 삼성 자산운용이 제일 크잖아. 그런데 자산운용 본부장인데 땡땡 에셋이라고 해놨고 노후를 걱정하지 말라잖아. 그런데 어떤 월 배당 노후를 준비하는 월 배당 상품이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상품이 있을까? 그게 이상하다라는 거야. 왜 딱 2024년만 가능할까? 아까 홈페이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월 평균 수익률 뭐 월 배당 나와 있잖아. 그거면은 지금 가입하나, 작년에 가입하나, 내년에 가입하나, 배당은 계속 나와야 되잖아. 올해만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도 그럼 올해가 끝이란 소린가? 그러면서 노후를 준비하라고 그걸로? 일단 썸네일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야. 보세요. 알타 펀드를 네이버에 검색했어. 아무것도 없죠? 키워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볼드체로 돼 있는 걸 다 해본 거예요. 매달 적금한다면, 그러니까 적금이 이렇게 볼드가 들어가잖아요. 적금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화면에 볼드가 여러 개 있으면 안 된다고. 내가 검색한 하나만 저렇게 볼드체가 된다는 소리예요. 저축형 인컴 펀드. 그러니까 그래서 인컴 펀드. 근데 어떤 결과물도 나오지가 않죠.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중동발 리스크 역시나 전혀 상관없는 결과물만 나온다. 자, 그래서 조금 더 파헤쳐보자.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갔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 펀드 매니저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그대로 캡처한 거예요. 손현호 매니저가 대표 매니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보고서 같은 게 이제 왼쪽에 있고 뭐 관련 수상 내용 막 나와 있죠. 그다음 댄 로버츠, 릭 파텔, 유진 필라이디스 이렇게 되어 있어. 여기까지 확인하고 손현호 씨를 찾아봤죠. 누군가? 이분은 누구냐면 굉장히 유명한 펀드의 펀드 매니저예요. 글로벌 IT 테크놀로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펀드 중에 하나잖아요. 지난 5년 동안. 피델리티에서 만든 그 글로벌 테크놀로지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제가 캡처한 거냐? 피델리티 홈페이지에서. 사진 어때요? 사진이 똑같아. 그리고 눌러보잖아요. 써져 있는 보고서의 내용도 똑같아. 그리고 댄 로버츠 마찬가지 피델리티. 애널리스트에서 포트폴리오 매니저까지 글로벌 배당 써져 있죠. 아까 봤어요? 기억나요? 그리고 보세요. 유진 씨. 멀티 에셋 인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지만 남아있는 기회. 릭 파텔님은 미 달러 채권, 미국 투자 등급 채권에 대한 균형 있는 전망. 보면은 사진뿐만 아니라 내용이 다 피델리티 한 회사에서 모든 펀드 매니저들을 다 긁어 왔어. 피델리티 그 자체야. 그리고 사진도 다 거기에 있는 사진이야. 그런데 제가 재밌는 걸 발견했죠. 여기서 그만둘 수 없지. 아까 다 전에 보여줬던 이 알타펀드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들이 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26일 사이에 올라와 있는 글이에요. 재밌는 건 그 중에 한 분. 그분은 언제 이 보고서를 썼냐. 2024년 2월 2일 날 이 보고서를 썼어요. 미달러 채권에 대한 보고서를. 그런데 거기 홈페이지에 며칠로 올라와 있었죠? 2023년 12월 21일.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홈페이지를 구성한 그 시기가 작년 하반기라는 소리야. 2023년 12월 뭐 그 즈음에 작업을 했겠죠.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하고. 근데 그때 싹 갖고 왔는데 이때는 오픈을 안 했다는 소리예요. 오픈되기 전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야 2024년 2월에 쓴 보고서가 여기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작업은 했지만 아직 오픈 전이었다는 거지.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실제 오픈은 2024년 2월 이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 이후에 올라온 글조차 다 땡겨와서 12월에 맞춰놔서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실수한 거지. 미래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거야. 작년 12월에. 어쨌든 하나하나 좀 이상해. 사기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겠어. 그냥 이상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사이트가 피델리티 한 곳에 그 내용이 다 복붙한 것처럼 똑같다. 그리고 날짜도 좀 수상하다. 그 다음 수상했다라는 수상 내역을 봤어.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수상 내역이에요. 여기 보면은 작년 조지아 웰스 매니지먼트 어워드에서 올해의 주식형 펀드 상도 받았고 쭉쭉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상을 실제로 받았는지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그 사이트 웰스 매니지먼트 어워드
2023. 그 봤더니 없어. 그럼 누가 탔냐?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일 거 아니야. 우리나라의 홈페이지가 있고 회사는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둘 중 하나잖아. 우리나라는 하나금융그룹이 받았네. 그리고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노선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받았어. 그리고 저 두 나라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알타펀드의 이름은 없어.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최고의 하이힐드 펀드 상을 받았대. 그래서 하이힐드, 알타 하이힐드 펀드 봤더니 구글에 전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 알파는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수상했다고 하는 상조차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는 거고 지도까지 찾아봤지.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주소지에 들어가 보니까 나 이거 하면서 약간 사막여우 된 것처럼 주작감별사 된 것처럼 주소지에 봤더니 여기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이 쫙 나와요. 인베스코가 쓰고 있는 건물이야. 그리고 구형 산타페 앞에 지나가고 있고 인베스코가 들어와 있어. 인베스코 유명하잖아. 어디예요? QQQ로 유명한 나스닥 100을 운영하는 회사잖아. 인베스코 건물이야. 다른 데도 봤어. 미드타운 유니언 그 갤러리 같은 거 좀 있고 금융과 관련된 회사는 인베스코만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인베스코가 거의 다 쓰고 있어. 그러니까 이 회사 홈페이지에 써져 있는 주소지에도 알타펀드는 입점해 있지 않다.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금융회사 있는 건물을 선정을 했어. 자, 그리고 이게 여기서부터 거의 꼬꼬무야, 꼬꼬무. 이게 아까 보여줬죠. 스킴TV 채널에 올라와 있었다 그랬잖아. 스킴TV 채널에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어요. 동영상 탭을 눌러봤더니 뭐 여러 영상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내가 소름이 돋았지. 아까 보여줬던 이 영상 있죠. 요것만 얘네들이 제작해서 올린 영상이야. 나머지 모든 영상은 다 다른 데서 퍼온 거야. 여기 뭐 유수진 씨도 있고 요거 빼고 전부 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다 퍼온 거야. 어떻게 돼 있어? 얘만 금주의 인기 영상이라고 얘만 여기 올라와 있어. 그리고 인기 동영상의 맨 앞에 이거 있고요. 금주의 인기 영상에 이거 있고. 그런데 봤더니 자, 채널의 정보를 확인해 봤지. 가입일이 2024년 5월 8일. 이 5월 8일에 주목해야 돼. 앞서 보여줬던 모든 컨텐츠 있죠. 블로그 개설일, 블로그에 글 올라온 날 5월 8일, 채널 만든 날 5월 8일. 그리고 그러니까 알타펀드와 관련된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컨텐츠가 5월 8일 날 일제히 올라왔어. 그리고 정말 보면 볼수록 점점 소름 돋아지는 게 이게 마지막 영상이야. 마지막 쇼츠가 6월 1일이야. 그리고 그 전 영상들을 보면 이게 6월 1일 전에 댓글에 달린 하트야. 전부 다 그 전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트를 달았어. 그런데 6월 1일부터 그러니까 딱 한 달 정도 됐죠. 3주 전부터 하트가 전혀 안 달리고 있어. 영상도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6월 1일 이후로 어떤 활동도 이 채널에서 있지 않아. 뭔가 멈췄다는 거지. 영상 업로드도 끊겼고 하트도 끊겼고 쎄하지 분위기가. 내가 말하는 거는 그냥 팩트만 보자는 거야. 이 사이트에 있는 모든 정보들 펀드 이름 어디에도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영어로 된 사이트조차 없고 그리고 수상했다는 상 전혀 받은 바 없고 확인이 안 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주소도 틀리고 그리고 모든 채널, 블로그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5월에 일시에 다 스타트 됐다가 6월 초부터 활동들이 전부 다 사라졌다. 딱 한 달 정도 됐다. 그래서 보면 나무위키에도 보면 4월부터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나무위키 글은 또 사라졌어. 그런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 34년 된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만든 회사라면 갑자기 나무위키에서 사라질 일은 없지. 그래서 팩트를 정리해 봤을 때 냄새가 난다.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의 어떤 회사나 투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은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뭐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걸 발견할 수가 없었어. 전부 다 이상해. 홈페이지부터 상품부터 유튜브 채널의 블로그의 기사까지 어느 하나 이상하지 않은 구석이 없다라는 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가 사기인지 아닌지는 난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동안의 촉으로 봤을 때는 몇 가지가 이상하면 결국 다 이상하더라 라는 결론이야. 질문이 없으면 여기서 수업 끝.